오늘날 미국은 세계에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강력한 국가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미국을 보는 눈은 극명하게 갈립니다. 한미동맹에 대한 사람들의 입장도 때로 극명하게 대조를 이룹니다.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극단적인 입장을 허용하고 존중하는 것이 자유주의의 강점입니다. 중요한 것은 미국을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지식은 우리를 더 자유롭게 합니다. 17세기 초 영국에서는 신교도들에게 많은 세금을 부과하고 캐톨릭 교도들을 지원하면서 신교도들을 차별했습니다. 경제적 불안정, 종교적 불만, 개인의 야망, 상업적 이윤에 대한 욕망 등 여러 가지 요인이 결합하여 이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다른 나라로 이주하기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아메리카는 희망이었습니다. 1619년에는 여러 정착촌 대표들이 모여 버지니아 하원을 구성하였습니다. 이 모임은 뒤에 아메리카 합정국이 될 지역 안에서 처음으로 구성된 의회였습니다. 초기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17세기 중반에 이르러 버지니아 식민지는 인구가 증가하였고 경제가 성장하고 수익이 늘어났습니다. 18세기 초에는 13개의 영국 식민지가 건설되었습니다. 이론적으로 식민지에 대해 권한을 지니고 있던 영국의 왕실 정부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식민지 사람들은 자치 권한을 누렸습니다. 1760년 이전에는 식민지의 이러한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1763년부터 영국 정부가 아메리카 식민지에 대해 심한 통제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통제로 말미암아 영국과 아메리카 식민지 사이에 긴장과 위기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영국도 참전한 오스트리아와의 프로이센 사이에 벌어진 7년 전쟁이 끝나면서 영국은 전쟁으로 생긴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식민지에 대해서 중상주의 정책을 강화했습니다. 1765년에는 반란법을 제정하였습니다. 본국의 기업과 경쟁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식민지 제조업을 규제하였습니다. 영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아메리카 식민지를 규제하고 세금을 더 많이 부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식민지가 프랑스나 스페인형 서인도 제도와는 불법적인 설탕 거래를 막기 위해 영국은 1764년에 설탕법을 제정하고 식민지 재판소를 설치했습니다. 1764년에는 화폐법을 제정하여 식민지 의회의 화폐 발행을 금지하고 인지세법을 제정하여 식민지에서 발행되는 모든 서류에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메리카 식민지 사람들은 자신들의 동의가 있는 세금만이 정당하다고 믿었습니다. 자치정부를 발전시켜온 식민지 사람들은 그동안 누렸던 자유가 침해당하는 것에 저항하기 시작했습니다. 1770년에는 보스턴 학살이라고 부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식민지에 주둔 중이던 영국군과 식민지 노동자가 충돌하면서 발생했습니다. 영국군이 총을 발사하여 5명이 죽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여파가 컸던 사건은 1773년에 발생한 보스턴차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1773년에 영국 정부가 동인도 회사는 세금을 내지 않고도 식민지에 차를 수출할 수 있도록 하는 차세법을 제정하면서 발생하였습니다. 혁명은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1765년부터 식민지 지도자들은 대중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여러 조직을 발전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조직들은 아메리카의 독립된 정부를 형성하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1774년 9월에는 필라델피아에서 13개 식민지 대표들이 모여 제1차 대륙회의를 개최했습니다. 1775년 4월에는 매사추세츠 농부들은 민병대를 조직하고 무기와 탄약을 모아놓고 영국군에 대항했습니다. 이런 충돌을 통해 아메리카에서 자유주의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